멘토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와 최적의 상호작용과 최적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7단계의 질문의 방법, 즉 프롬프트의 법칙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칙은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법칙들을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7단계로 제가 정리한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그 법칙을 일명 PGC TFET라는 7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답변을 이끌어내는 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생성형 AI와의 상호작용은 때로는 매우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팩트와 다른 생성형 AI의 답을 보고 유효성이 떨어진다, 팩트가 틀리다, 그러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랜 동안 꽤 많은 자료들을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들을 써보면서 참으로 효율적으로 잘만 사용한다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나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를 활용할 때 사용자의 의도와 요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이와 같은 요구들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같은 즉 질문을 하는 질문자의 질문의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서 최적의 7단계의 법칙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7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페르소나,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상황, 네 번째 임무, 다섯 번째 행식, 여섯 번째 예시, 일곱 번째 톤으로 페르소나, 골, 컨텍스트, 태스크, 포맷, example, 톤의 7단계를 바로 PGCTFET로 우리가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7단계의 접근을 통해서 사용자가 AI에게 보다 명확한 지시를 갖다 제공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로 페르소나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페르소나는 특정한 인물을 정의한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즉 챗GPT에게 페르소나 정의, 즉 화자, 질문자에 대한 나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는 챗GPT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는 작가, 혹은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와 같은 역할을 제시하면 좀 더 거기에 최적화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 컨설턴트, 즉 로컬이나 소상공인, 스타트업에 관련되는 컨설팅을 해오는 사람의 페르소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 목적이 되겠습니다. 즉 대화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또는 단순한 대화의 목적으로 같은 그 목적에 맞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입니다. 컨텍스트죠. 상황은 질문의 배경이 되는 재반 정보를 포함하여 있고요. 예로 사용자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중이라면 그 상황에 맞는, 즉 내가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스타트업이나 이런 창업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로서냐, 아니면 소상공인이나 우리가 자영업자와 같은 입장에서 그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할 수 있게끔 바로 정의하는 것이 상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죠. 구체적인 질문이나 요청 사항에 대한 임무, 태스크가 될 텐데요. 이런 챗GPT에게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지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태스크는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상세하게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생성형 AI는 코딩과 같은 어려운 요구를 담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가지고 이 태스크를 정의하면은 훨씬 다 알아듣고 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우리 태스크를 갖다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좀 더 상세하게 정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포맷입니다. 원하는 답변의 행식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즉 문체나 우리가 글의 뉘앙스나 분량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얘는 목록이나 단락이나 표와 심지어는 이모지, 또 우리가 달리 쓰리에서의 그림과 같은 행식으로도 우리가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포맷은
보고서용이냐 아니면은 내가 시를 쓰는 거냐 아니면은 일반적인 문서를 쓰는 거냐, 즉 이 문체라든지 이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샘플이 되겠습니다. 즉 example 예시가 되겠죠. 즉 예시나 샘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요. 즉 예시를 제공해서 챗GPT가 기대한 답변을 모델을 내가 원하는 샘플 또는 내가 원하는 예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예시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을 맞추어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일곱째가 톤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기대하는 의조를 친근한 톤이냐 아니면 전문적인 톤이냐 권위 있는 톤이냐 같은 톤을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그에 맞게끔 글을 작성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7단계를 통해서 사용자는 챗GPT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최적화하고 원하는 정보를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방법론은 챗GPT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대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주시고 꼭 이런 기법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멘토K였습니다.